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명절 설날 연휴가 끝났죠.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또 일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죠.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1심 선고가 나는 날 아닙니까, 오늘.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먼저, 오늘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아까 전에 보니까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 방송 준비 중에 속보가 떠갖고,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 주재로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윤석열은 무기징역 선고가 났고 그 내란 우두머리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내란 수괴죄가 인정된 거죠. 그리고 뭐 직권 남용 권리행사 그것도 유죄가 됐고 그 다음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 이 인간도 징역 30년 이것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 그 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 그 다음에 목현태 이 사람도 경찰입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전 국회 경비대장 국회를 경비하는 경비대장이 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경찰을 배치하고 그런 죄죠.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로 이 사람은 징역 3년 목현태 경비대장 국회. 그 다음에 김용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 같은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이 사람 무죄. 그 다음 윤성영 이 사람도 무죄. 이 사람은 경찰인데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 두 사람은 무죄가 났어요. 어쨌든 지금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물론 특검에서 구형량보다는 많이 하락됐습니다. 많이 봐줬어요, 지기현이가.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혹시 뭐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 지기현 그 엉터리 같은 판사가 그 윤석열 내가 풀어준 인간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지기현 같은 판사가 1심 선고를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말도 안 되는 또 무죄니 공소기간이 이런 거 때릴까 싶어갖고 좀 걱정을 우려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물론 윤석열한테는 최고 법정 최고 사형이 떨어져야 마땅한 건데 사형 밑에 좀 낮춰줬어요.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우리는 사형을 때려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했는데 당연히 사형을 선고해야죠. 그런데 지견이가 좀 봐줬어요. 무기징역. 근데 어쨌든 김영의도 원래는 특검에서는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구형에서는 징역 30년으로 봐줬고 노상호의 이자도 특검에서는 뭐 징역 30년인가? 이래 아마 구형 때렸을 건데 징역 18년으로 대폭 낮춰줬고 다 그래요. 뭐 경찰 김봉식 조지호 다 특검 구형량보다는 대폭 깎아줬어요. 그래서 끝난 건 끝난 게 아닙니다. 1심에 불과하고 2심이 있죠.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 구성돼 갖고 2심부터 시작되는데 2심에서는 윤석열은 확실히 사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됩니다. 2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부터 시작되니까 굉장히 압박을 가야 됩니다. 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반드시 법정 최고형 사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압력을 줘야 됩니다.
사법부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그러나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의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특검에서 구형한 양은 그대로 2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그 밑에 김영의, 노상원 이런 인간들도 다 특검에서 구형한 대로 2심에서도 당당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에 다 쳐야 됩니다. 기계가 좀 많이 봐줬네 보니까 인간이. 그나마 그래도 우회했지만 다행인데 2심에서는 확실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민주당도 압력을 넣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법정 채용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사형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윤석열은.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사면 불가법을 반드시 만들어 갖고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내란죄에 대한 어떤 사면은 못하도록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사면 권한을 축소하는, 제한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반드시. 완전히 감옥에서 지 받은 죄만큼, 형량만큼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되니까, 사면, 못하도록 어떤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고, 법 왜곡죄 이런 것도 반드시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사법부에서 압력을 줘야 됩니다. 법 왜곡죄 이것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버들피리님, 향기님, JEUNG님, 수리7551님, 블루스카이님, 이름님, 정다운님, 리손데 오리님, 진아방님, 소중한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됩니다. 많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미있고 훌륭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 썸네일에도 올렸는데, 뉴 이재명, 요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죠. 최근에 새로운 이재명, 뉴 이재명. 뉴 이재명은 무엇인가, 뭔가 도대체. 그리고 뉴 이재명을 경계하고 비난하는 친문 적폐 무리들의 속내 저희는 뭔가, 왜 친문 적폐 무리들이 유 이재명을 경계하고 비난하는가, 이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유 이재명, 새로운 이재명. 유 이재명의 정의를 간단히 한번 요약하면은, 유 이재명이 도대체 뭐냐? 뭘 말하는 거야, 유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게 유 이재명이 최근에 새로 생긴 어떤 신조어인데, 새로 생긴 말인데, 용어인데, 유 이재명이 뭐냐? 또 이거 갖고 갑론을박이 이야기 많잖아요. 특히 친문 적폐 쪽에서 비난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 이재명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 어떤 취임하고 집권 이후에, 보여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비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어떤 정치 이념, 이걸 상징하는 어떤 새로운 용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최고의 지금, 국정의 어떤, 국정 지표로 잡는 어떤 근간이 뭡니까? 이념적으로. 세 가지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주의, 합리주의, 통합, 실용, 합리, 통합,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런 실용, 합리, 통합의 어떤 정신을 국정 전반에 반영한다.
어떤 국정의 방향이다. 실용, 합리, 통합. 그런 어떤 경향을 새로운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국정 이념이랄까요? 국정 지표의 어떤 주요 이념이 실용, 합리, 통합을 이재명이 한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세력은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런 실용주의, 합리주의, 통합 이런 어떤 이념을 적극 지지하고 강력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말한다. 이재명 세력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런 이재명 정부의 어떤 통치 이념, 국정 이념, 실용, 합리, 통합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력 지지하는 그룹을 지지하는 그룹을 집단을 이재명 세력이라고 통칭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이 어떤 건가? 지금 말하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어떤 국민 주권 정부의 하나의 정치 이념이죠. 국정 이념을 표현한 게 있다. 이재명이다. 뭘 주안점을 두느냐? 국정을 해나가는데 이재명 국민 정권은 뭘 중시하느냐? 그게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이 뭐냐 하면은 실용, 합리, 통합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이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성장 중심적, 성장을 중시한다. 어떤 경제 발전의 성장적인 경제 발전을 중시한다. 전에는 어떤 대체로 보면 어떤 민주당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성장보다는 어떤 분배, 공정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고 물론 분배나 어떤 공정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던져놓은 게 아니고 분배나 공정도 같이 하지만은 성장에 더 방점을 둔다.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어떤 부의 확충, 기업들의 어떤 성장, 그리고 어떤 그래갖고 어떤 국가의 성장을 더 도모하는 확대시키는 그런 데 더 방점을 둔다. 그러나 분배, 복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같이 간다. 그러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예를 들면 요즘 어떤 주가라든지 그런 것도 다 성장한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도 다 성장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이니셔티브라든지 AI 3대 강국, 4대 강국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AI를 발전시켜 갖고 세대 3대 강국 안에 든다, 4대 강국에 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또 방위산업, 방산 4대 강국, 3대 강국이 들겠다. 이런 지표를 설정해놓고, 맹렬히 지금 이쪽 방향으로, 추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주의, 실용을 강조한다. 실용은 뭡니까? 국익 중심이다. 뭐든지 국익을 가장 먼저 중심에 둔다. 그게 실용이다. 또 실용이라는 거는 유능하다는 거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유능한 행정, 유능한 국정 운영을 주도한다. 그게 실용주의다. 능력을 최대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용이라는 거는. 국정 운영에서도 그렇고 모든 행정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한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실용이다. 여기서 이제 합리성, 실용성이 더 강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수적인 어떤 집단에 대해서 강조되는 어떤 보수적인 가치, 성장이라든지 안보, 이런 것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성장도 중요하다. 안보도 중요하다. 적극 수용한다. 이게 좀 과거의 어떤 민주당 정권하고는 좀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보수적 담론도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수용한다.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선거운동 할 때나 취임하시고 나서도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다 취하겠다. 안 가린다. 그게 실용이다. 박정희가 추구하는 정책이든 김대중이가 추구하는 정책이든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 다 채용하겠다. 쓰겠다.
그런 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자주 그걸 언급하셨잖아요. 그런 정신이다. 그게 실용이다. 국익 중심, 실용 중심. 그리고 어떤 외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강 외교, 어떤 외교, 국제 외교나 사강 외교에서는 눈치 보지 않는다. 과거처럼 뭐 사강이라든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그 우리나라의 그 주도자는 거는 그것도 역시 외교도 국익 중심이다. 국익을 가장 중심에 올려놓고 외교를 해 나간다. 눈치 안 본다.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강 외교수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뭐 눈치만 보고, 강대국의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맞게, 우리의 국익에 맞게 사강 외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지금 이제 물론 러시아하고는 아직 외교가 안 됐지만은, 물론 러시아하고도 이제 추진하겠죠,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유이재명이다. 이런 어떤 이런 정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유이재명이다. 그런데 이제 친문 적폐무리들, 구 친문 세력들, 문어게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왜 이재명을 경계하고 비난하느냐. 지금 막 비난하고 난리잖아요. 친문 적폐무리 쪽에서. 그래서 왜 이들이 이제 친문 적폐무리들이 이래 이재명을 경계하고 비난하느냐. 그 저희가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왜 저들이 발광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들은 첫 번째, 왜 저렇게 경계하고 비난하는가, 이재명을. 주류 교체, 민주당 내에, 그 민주지역 내의 어떤 주류 교체에 대한 위기감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화될수록, 구친문 세력들, 들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은 영향력은 약화된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입주도 점점 좁아진다. 이재명이 클수록, 확대될수록. 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저항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문재인 어떤 흔적을 지우는 거 아닌가.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재명이나 이런 거는 추구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닌가. 그래, 그런 점에서 또 반발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잘난, 문재인이 솔직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문어게인 세력들은 그 잘난, 문재인의 입김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합리, 통합적인 어떤 행보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다. 완전 차별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그래,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원전 정책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탈원전이니 그런 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탈원전, 원전 반대, 뭐, 그걸 주도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도 짓겠다.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원전도 우리가 새로 짓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이제 원전도 짓겠다. AI 시대를 맞이해서는 원전을 지어야 된다. AI 시대가 되려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원전이 필요하다. 원전을 새로 짓겠다.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북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아까 말한 성장 위주로 하는 어떤 성장의 경제 정책 등에서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두려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재명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저거 자리에 뺏긴다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은 왜 문외계인 적폐물들이 이래 이재명이라고 막 호들갑 떨고 발광하고 있는가. 저가 누리던 어떤 권력이 사라지는 거죠.
민주전쟁 내에서, 이재명이 이제 대세가 되고 이러니까 두렵고, 저건 이제 그 자리를 저가 못 지키고, 저거 딴에는, 뭔가 이걸 해보려고 이제 다시, 민주진영적으로 정권이 넘어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지만, 어떤 민주당은 저가 한번 장악해 보려고 하는 거죠. 행정부는 저가 설령 장악 못 하더라도, 민주당, 당만 장악하면은 우리는 언제 뭐하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들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발광하는 겁니다. 유이재명 세력이, 확대되고, 전면에 나서고, 대세가 되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문 어게인 세력들, 친문 적폐 무리들이, 참 이 사람들은 이 세력들은 진짜 뻔뻔한 세력이다. 뻔뻔하다. 양심은 1도 없다. 부끄럼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 어떤 영광, 문재인 정부 때 누리던 그 권력, 그걸 다시 이제 민주당을 완전 장악 접수해갖고 해먹을, 심사를 가지고 업무를 꾸미고 왔잖아요. 민주당만 장악하면은 다시 저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당 당권 찬탈 계획 실효를, 민주당의 당권을 찬탈하면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yar라고진 일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결국 성공했죠, 그거는. 저가 추구하는 어떤, 일단의 어떤 민주당 접수 찬탈 계획에, 일단은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 되면서 그거는 성공시켰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최근에 조국의 조국당과의 합당 아닙니까? 합당 강행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국당의 합당을, 그거는 이제 반반에 부딪혀갖고 무산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은 초조한 거죠. 저거는 생각할 때는,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됐고,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조국당과의 합당만 이루어지면 완전히 이제 문의견 세력들이 우리가 민주당 완전히 접수 장악한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 얼마나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친문 적폐 무리 쪽의 그 고장난 불량 스피커들을 동원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털보 김호준이라든지, 그리고 마탱이가 가도 한참 간 유시민, 정준이, 이런 자들을 내세워갖고, 이재명 세력들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결국 왜 이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이재명 세력을. 결국 이번에 조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게 이재명 때문에 무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또. 이재명 세력이 대세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조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세력이 합당을 무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실패의 쓰라린, 상처를 준, 이재명 세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에 환호하고 강력 지지하는 어떤 지지그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 스타일, 정치 이념, 그런 능력, 허능감,
거기에 반해갖고 생긴 지지 집단들이다.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3년 전에 윤석열과의 그 대선에서 패배하고 낙마한 이후에 그때 등장한 어떤 개딸, 개삼촌 이런 사람들로 시작된 거죠. 시초가. 현재 유이재명 세력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유이재명이 사실상 시초가 된 거다.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절, 그리고 탄압, 검찰의 탄압, 윤석열 정부의 탄압, 순환을 보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입당한, 새로운 지지자들, 당원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이제 당원이 됐고 지지자들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유이재명이다. 그 세력들도.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윤석열이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의 어떤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2025년 6.4 대선 과정에서 대선 선거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그 당시에 이재명의 어떤 정책 노선을 보고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도 보수 쪽에서 또 상당수 넘어왔어요. 그 당시에도 중도 보수 계층에서도 상당수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넘어왔고, 그분들도 새로운 또 유이재명이 되었다. 유이재명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또 취임 이후에도 계속 또 유입이 된 겁니다. 이재명 지지 그룹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까 말한 어떤 실용주의, 합리주의, 그 통합, 그 탈이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국익에 도움이 되면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쓰겠다. 그리고 인사 분야에서도, 탈이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능력만 있다면은 쓰겠다. 말로만 그런 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사해서 보여줬잖아요. 인사할 때도 그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 있던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유임시켰잖아요. 뭐 송민영 장관이라든지, 있잖아요, 또. 그 시각처장, 뭡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탈이념, 인사에서도 탈이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쓰겠다, 능력 있으면. 그게 통합이다. 그런데 있던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지지한 분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서 그거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도 통합 노선을 어떤 보고, 새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분들도 새로운 이제 유이재명 지지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분들은 유이재명 세력은 뭐냐? 오직 이재명의 능력, 그 중도 통합 정신, 탈이념 정신, 이걸 보고 오신 분들이다. 지지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의 어떤 강요, 어떤 꼬심, 유혹, 이런 데 해갖고 유이재명 세력에 편입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능력, 어떤 통합정신, 탈이념 정신, 그런 걸 보고 거기에 감화돼서 새로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이 된 거다. 지지자가 된 거다. 그냥 스스로 각성된 거죠. 스스로 각성된, 강조해서 된 거 아니고, 누구 꼬시서 된 게 아니고, 스스로 각자가, 이재명 하는 거 보니까 잘하거든. 감동적이거든. 저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유이재명이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 역시도 과거에는 저도 문재인을 2번이나 찍어줬어요. 문재인이 2번 대통령 나올 때 다 찍어줬다고. 사실 그때도 따지면 저 당시에 과거에는 저도 친문이었지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는 문재인을 좋게 봤지. 2번이나 나왔을 때 그때 찍어줄 당시에는 좋게 봤는데, 그런 대로 문재인이라는 인간을, 문재인의 어떤 친문 세력들을. 그러나 왜 문재인을 제가 비열 안 합니까? 문재인 세력을 지금
과거에도 문재인을 2명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왜 지금 문재인하고 문재인 그룹들, 문재인 적폐라 제가 비난하고, 의견이라고 비난을 합니까? 이 세력들을, 문재인, 문파들을. 그 당시, 그 3년 전에 윤석열의 어떤 대선 경쟁에서 완전히 이 문파들이,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 적폐 이 친문 그룹들이 이재명을 도우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에는 아예, 나서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데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것들, 이 세력들이, 문재인, 문파들이, 응? 그래, 그거 다 알잖아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이재명 그 후보한테. 오히려 윤석열을 사실상 도와주고, 응? 사실 그때 뭐 대깨문인가, 문재인은 그 문파의 어떤 쪽에 문골 오소리 사고 이런 문재인을 지지한 극렬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윤석열을 찍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전혀 도움도 안 줬잖아요. 사실상 윤석열을 찍어준 거예요. 이 친문들이. 이재명한테는 어떤 도움도 안 주고, 뭐, 그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어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완전 빚더미 앉아있고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지원금 줘야 된다는 이재명의 호소에 전혀 문재인 정권이 도와주지 않았죠.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전혀 이재명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남아된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이재명이가 됐죠, 그때. 윤석이가 될 택이 없는 거지. 그 썩을 때 썩은 무능한 윤석이가 될 이유가 없었는데, 문재인 패거리들이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전혀. 그러고 뭐 또 그 이낙연 그러고 또 대장동, 헛짓거리 대장동 그 가짜 뉴스로, 해갖고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재명이 당선을 방해했잖아. 사실상 윤석열이를 지지했잖아요. 문재인 측에서. 그 이후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문재인을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을 필두한 친문 세력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 자들은. 완전 밀정이다. 완전 간첩들이다.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가? 자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과연 이 자들이 민주진영의 인간들인가? 민주진영을 자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규정이 된 겁니다. 적폐라고. 민주진영의 적폐들이다. 친문 세력들은. 진짜 이 친문 적폐 세력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민주진영에서 진짜 사라져야 돼요.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진영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정권 연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민주진영에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사람들은 친문 적폐 세력들은 제거해야 되고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진영이 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그런데 최근에 그 유튜브 방송을 내가 좀 다시 보니까 그 이제 유이재명 그 논란에 뭐 한쪽에서는 그 유이재명을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유이재명을 또 찬양하고 이것도 또 반은 또 갈렸잖아요, 솔직히. 유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또 유이재명을 또 비난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감론 을박이 지금 심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틀보 쪽에 이제 그 친문 적폐 쪽의 유튜버들, 그리고 틀보 측 유튜버들, 그러니까 김어준의 그 틀보의 그 하청 유튜버들 있잖아요, 민주진영 내에. 이들이 대체로 보니까 이제 유이재명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까고 있어요. 난도질 하고 있다고. 그 이현주 있잖아. 또 이현주를 비난하고 있고. 이현주의
예? 연주 그 수석 최고의 과거, 예? 발언 갖고 뭐 이승만을 찬양했니, 뭐 하면서 연주를 엄청 지금 까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틀보 하청 유튜브들, 예? 틀보 하청 유튜브들, 친문적폐 유튜브들, 이런 유튜브들이 이재명 세력들을, 지지자들을 지금 엄청 비난하고 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뭐가 제가 방송을 봤는데, 뭐가 또 이게 좀 심하냐면 문제가 있다면, 또 세대 갈라치라고, 세대 갈라치기. 이 자들이 지금 세대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60 세대, 아니, 40, 5060 세대하고 2030 세대하고 또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그 지지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좀 젊은 층이 많아요. 물론 이제 40, 50, 60도 있겠죠. 있는데, 그보다 대체로 보면 그래도 20, 30 세대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갈라치기 하더라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오래된, 당원들, 그런 사람들 좀 나이가 있으니까, 대체로 뭐 40, 50, 60, 7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오래된 당원들하고 이제 새로 유입된 이재명 지지 그룹, 그러니까 20, 30 세대들을 또 세대로 갈라치고 있더라고. 뭡니까, 뭐라고 비난하고 있느냐면은, 옛날 이런 말 하잖아요. 물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식으로, 인자 갓 들어온 젊은 세대들을 비난하더라고. 당신들 때문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키고, 오래된 40, 50, 60 세대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세대를 갈라치고 있어, 이것들이. 친문적폐 유튜브들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제대로 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라면은 그만큼 그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 새로운 어떤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을 보고 넘어오신 분들, 지지 그룹이 새로운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입되면 그만큼 민주진영의 파이, 지지 그룹이 확대되는 거잖아.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왜? 자기들이 자리가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친문 적폐무리들, 문의원 세력들은 진짜 교활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정의, 윤리, 도덕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야. 양심이라는 일도 없고 하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고장난 불량 스피커, 유시민, 마탱이 간 유시민, 정준이, 이런 인간들을 내세워갖고 이재명 지지자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난한다고 이재명 세력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재명 세력은 이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폄하하고 해도 안 죽습니다. 더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안 통합니다. 이제 이들의 말장난, 유시민이나 정준이 이런 털보 이런 인간들, 이런 고장난 스피커들 앞세워봤자 안 통해. 이제 안 먹힌다니까.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느개인 세력들, 친문적폐 세력들, 무능한 자들은 이미 판명이 되었는데도, 그러고 윤석열한테 정권을 헌납한 자들이 무슨 염치로 또 권력을 누리겠다고 나대고 있습니까? 참 수초접습니다. 다시 또 권력을 잡겠다고 하면 누려보겠다고 나대는 꼴이라니 얼마나 추접습니까?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 문의개인 세력들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서 발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능력이라는 건 1도 없는 자들이 권력과 자리 욕심만 있어갖고 눈독을 들여갖고 권력의 어떤 악의들, 권력에 미친 마귀무리들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문 적폐 세력들이 어떤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대세는 이재명이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들의 저열하고도 품이 없는 공격, 짓거리는 더 이상 민주진영, 민주당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최근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틀보 채널, 김원영의 틀보 채널에서 갑자기 이제 최근에 그 합당 과정에서 조당과의 합당이 무산되고 이런 과정에서 틀보의 그 구독자들이, 틀보 채널 구독자들이 2만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대요. 구독 취소를 하고, 구독 취소한 사람이 2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틀보의 가짜 뉴스와 가문이슬에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틀보의 이때까지 속고 가스라이팅 된, 그쪽에 어떤, 분들이 이제는 이제 깨어나고 있다. 틀보의 가짜뉴스, 가문이슬에 속았다는 것에 속았다. 틀보한테 속았다. 깨어나고 있는 거죠. 2만 명이 갑자기 구독 취소가 됐답니다. 문의의 무리들, 그 친문 적폐 무리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문 정권의 실패로 종말 고했다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완전한 실패로 이들은 종말 고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사실상 패족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들은 부끄럼도 없이 양심도 없이 다시 민주당을 접수하겠다.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고 지금 나대고 있는 겁니다.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엄정해야 됩니다. 명분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정권을 담당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면에 나서면 안 돼요. 사라져야 할 세력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 만약에 그때 잘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성공이 됐고 정권이 연장됐고 그랬으면은 이들이 당장 이들이 나서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들은 정권이 실패했고 엄청난 민주진영에 해악을 끼치고 그 괴물 같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철면피들이에요, 철면피들. 양심은 1도 없어요, 부끄럼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국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것도 결국 이재명 지지자들, 지지 세력들의 힘이 컸다. 즉, 친명 세력들의 힘이 컸다. 이분들의 활약으로 조국당과의 합당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지지 세력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선봉에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선봉에 설 것이다.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가 왔고 이재명 세력이 대세가 됐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쳤습니다. 오늘도 뭐 두서없이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명절 연휴도 끝나고 다시 또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했던 구정이 이제 끝나고
음력으로 치면 이제 올해가 이제 오늘이 새해 첫날이죠. 어쨌든 아까 그 속보를 전해드렸어서 속보가 나왔지만은 윤석열이가 무기형 어떤 선고를 받았고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2심에서 사형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고 압력을 가해야 되고 법원에 그렇게 또 사형이 떨어질 수 있도록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압박을 가해야 되고 법원에. 그래도 그나마 무기징역이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완전 봄날 같은데 또 뭐 오셈치기가 한번 오겠죠. 언제나 그 날이 이렇게 또 좀 풀리다가도 봄이 오기 전에 또 오셈치기가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날이 변덕이 심하니까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